해군이 내일 제주 해군기지 관사 공사장 앞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합니다. 경찰과 용역업체 1000여 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에 제한이 많아 오히려 혼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중해 대표적인 휴양도시에서 세계적인 축구 전지훈련장으로 떠오른 터키 안탈리아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관사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내일 주민들의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기로 하면서 강정마을에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석 달째 농성하고 있는 해군기지 관사 공사장 정문 앞. 해군은 오늘 이곳에 설치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겠다는 국방부 장관 명의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강정마을회에 전달했습니다. 강제 철거에 드는 비용 9천만 원도 마을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좀 진전대기실이 얘기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경찰 들여붙이고 그냥 뭐 니들이 세면 얼마나 세기느냐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야 지금. 행정대집행 예정 시간은 내일 오전 7시. 강정마을 인근 리조트에는 광주와 대구 등 다른 지방에서 들어온 시위 진압 전문 기동대원 200여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정경대원과 사복경찰까지 포함하면 투입 인원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해군이 고용한 사설 용역업체 직원 100여 명이 먼저 철거 작업에 나선 뒤 주민들과 충돌이 빚어지면 경찰을 투입해 연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소한의 어떤 그 작전 필수 요원하고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관사는 이건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관련 법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정마을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서귀포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주민들의 천막을 강제 철거했고 강동균 당시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 4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내일 오전 이곳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예정된 가운데 마을에는 강력히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주 출신 강창일, 김우남, 장하나 국회의원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해군이 약속했던 관사 건설 시 주민 동의라는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는 해군기지 공사 예산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일 지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일 귀국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농협과 수협조합장 선거는 소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돈봉투나 향응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국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선관위가 관리하는데 선거운동 방법이 워낙 적다 보니 오히려 혼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제주에서는 농협 19곳과 수협 6곳 등 31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다음 달 25일과 26일이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선관위에서 파악한 출마 예정자는 지금까지 82명으로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선거인은 중복조합원을 포함해 10만여 명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와 같은 예비후보나 선거운동원 제도가 없는 데다 선거운동은 명함과 전화 등 제한된 방법으로 오로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세와 전과 등 후보자의 기본 정보도 공개되지 않는 데다 공개 토론회나 전경 발표회도 없어 후보자 비교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호별 방문이나 자생단체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이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한테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 관련해서는 출마 예정자들이 금품 제공, 그리고 음식물 제공에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제한된 선거운동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반면 도전자들은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전지 훈련팀이 급증하면서 이 훈련 시설이 부족해 스포츠 선수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 세계적인 전지 훈련지인 터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권혁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터키 남부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 안탈리아. 관광 비수기인 겨울엔 축구팀들이 도시를 차지합니다. 안탈리아시의 국제규격 축구장은 100여 개. 제주도의 3분의 2 면적이지만 축구장 숫자는 5배가 넘습니다. 특급 호텔들이 직접 축구장을 운영하면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머무는 이 호텔도 10개의 연습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lternatif pazarda da hem kışın ek bir gelir olmuş oluyor hem de dünyanın her yerinden takımları ağırlamış oluyoruz. 겨울철 전지훈련 시즌인 11월부터 2월 사이에 이곳을 찾는 축구팀은 2,000여 개. 수준 높은 팀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연습 경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전지훈련팀을 따라 비수기에도 관광객과 서포터들도 꾸준히 도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In preparation for the new season, the supporters follow the team, and so here at Bielik this year, about 200 supporters are in Bielik, and of course they know when the team plays against. 관광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로 세계적인 전지훈련 도시로 거듭난 안탈리아. 전지훈련 메카를 자처하는 제주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내일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풀리겠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산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중산간 이상의 도로는 결빙되는 구간이 많아서 월동장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풀리겠는데요.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2도 내외로 종일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3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 산간에는 내일까지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는데요. 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도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큰 추위는 없겠지만 수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7월까지 중문 관광단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정밀 실사를 거쳐 자금 확보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6월까지 행정 절차와 도의회 보고를 마친 뒤 7월까지 한국관광공사와 매입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중문단지 매입 금액은 지난 2011년 감정평가에서 1,500억 원대로 추산됐는데 제주도는 15년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의 대규모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가 다음 달에 착공됩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은 최근 제주도에 착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12일 착공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리조트월드 제주에는 2018년까지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카지노와 관광호텔, 콘도가 들어섭니다. 세 번 맞이 제주 원도심 재생축제가 오늘 제주목 관아와 원도심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제주대 탐나문화연구원이 다음 달 5일까지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전래놀이 체험과 입춘시 전시행사, 역사 이야기 토크 콘서트와 원도심 문학기행 등 탐나국 입춘굿 축제 기간을 전후해 역사와 문화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남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금류 반입 금지 지역은 모두 11개 광역시도로 늘었습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중국 쌍타망 어석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오전 8시쯤 비양도 북서쪽 160km 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조업일지에 제대로 위치를 적지 않는 등 이달 들어 4차례에 걸쳐 조업 위치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의 원형 교차로에서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렌터카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강원도에서 온 58살 조모 씨 등 관광객 6명이 다쳤고 관광버스에는 중국인 3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17살 A양이 다른 남성과 만난다며 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A양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